12.3 비상계엄 사태 이틀 전인 12월 1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근처 롯데리아. 노상원 예비역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김모 대령 이렇게 4명이 점심 무렵 모였습니다. 당일 오전 문상호 사령관의 호출을 받은 정 대령이 김 대령과 먼저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예비역 정보사령관인 노상원 씨가 나타났다는 게 정 대령의 진술입니다. 그들은 햄버거부터 먹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난 노상원 씨는 중요한 임무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희들이 전산실에 가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 대령이 IT 전문가가 없다고 하자 그냥 선관위에 가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 대령은 문 사령관이 이날 처음 계엄 이야기를 꺼낸 걸로 기억합니다. 문 사령관이 주차장에서 계엄이 만약 선포되면 당연히 장관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며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노상원 씨와 문 사령관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씨는 지난 11월 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또 이 선거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봐서는 미리 좀 치밀하게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핵심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 대령에게 전역이 몇 년 남았느냐고 묻고 많이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이번엔 문 사령관이 정 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공작 잘하는 15명 정도를 선발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 대령은 대북 공작을 정말 잘하는 인원, 어학 능력을 갖춘 최정예 인력 15명을 뽑아 이들의 명단을 서류 봉투에 넣어 11월 22일 문 사령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노상원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난 1일 안산 상록수역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예비역 정보사령관은 정모 대령에게 인간정보 특기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정보 특기, 주로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신분을 위장한 공작요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북한 등 해외 인사와 접촉해 정보를 빼돌리거나 요인 체포와 암살 등 특수 임무를 맡습니다. 최정예 인간정보 특기 요원 20명의 명단은 이미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로 많이 위장을 해요. 김 사장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업 잘하는 팀 이런 것들이 그 공작을 잘하고 또 이런 거 그런 걸로 들려요. 내란에 투입하려던 최정예 공작원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사실상 있지도 않은 북한의 위협을 만들어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어떤 공작을 해서 북한 소행군 같이 소요를 일으킨다든가 요인을 뭐 납치해서 암살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핵책하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계엄 검토 문건. 여기에도 북한의 급변 사태가 터지면 남한의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계엄 명분에 북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전두환도 5.18을 앞두고 북괴 남침설을 주장했습니다. 조작된 북괴 남침설은 당시 계엄 전국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됐습니다. 북한의 개입은 그동안 계엄 세력에게는 뺄 수 없는 소재였습니다.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4시 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사업을 잘하는 2개 팀을 선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 4일 정도의 속옷, 양말과 세면도구를 가지고 여단 본부로 출동하라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인 밤 9시쯤 최정예 공작요원들이 집결하자 잠시 후 중대방송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계엄이 선포되자 장관 지시사항이라며 내일 아침 선관위로 출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어떤 임무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지만 내일 아침 추가 임무를 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4시 반 계엄이 해제되면서 모종의 특수작전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노상원 예비역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현역 간부 정모 대령에게 전역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정 대령은 3년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상원 씨는 진급을 언급했습니다. 김 대령이 먼저 여단장하고 다음에 정 대령 너가 하면 되겠다며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령도 정 대령과 마찬가지로 공작 잘하는 요원 명단을 작성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사람입니다. 노상원 씨가 언급한 여단은 지난 7월 군무원이 해외 요원의 신상 정보를 노출해 발칵 뒤집혔던 그 부대. 준장인 여단장이 되면 전역 위기의 대령이 별을 달게 됩니다. 민간인 신분의 전직 군인이 마치 인사권을 가진 듯 두 대령의 진급 순서까지 거론했던 겁니다. 전에 불행요원 리스트가 노출이 돼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번에는 거기 인간 정보를 다루는 거기는 직능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 직능인데 820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진급이 안 됐지만 내년엔 너가 하고 다음엔 너가 시켜주겠다는 투로. 정 대령은 자신은 군에 어떠한 인맥도 없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이 도와주겠다는 얘기에 그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상원 씨는 군 시절 정보사령관, 대북 감청부대 사령관을 지낸 정보통입니다. 폐쇄적이고 점조직으로 이뤄진 정보사령부는 전현직이 끈끈하게 교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노 씨를 이용해 정보사령부를 내란에 적극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노상원 씨가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실제로 인사에 개입해 인맥을 구축하고 군내 주요 인물을 포섭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엄 시 합동수사단 외에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이를 통제하는 조직도 만들려고 했다며 노 씨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